동적 평형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칠판 보겠습니다. 질소기체랑 수소기체가 반응을 해. 그래서 암모니아 기체를 만든다. 많이 봤던 반응식이죠? 그치? 근데 봐봐,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있죠? 질소가 1몰, 2몰이라고 할까? 질소가 2몰, 수소는 여기는 8몰만큼 있습니다. 그럼 우리 1단원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둘 중 하나가 뭐 할 때까지? 다 사라질 때까지 반응을 시킨다. 그러니까 질소가 2몰만큼 반응하고 수소는 6몰만큼 반응하고 암모니아가 4몰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반응 후에는 질소는 남은 게 없고 수소가 2몰, 암모니아가 3몰 이렇게 돼줄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맞죠? 근데 오늘 배울 거는 여러분, 자, 뭐도 다룰 거냐면 역반응, 이것도 다룰 거야. 우리가 1단원에서는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요것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4단원에서는 봐봐,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거는 포워드 리액션, 정반응, 왼쪽으로 진행하는 건 리버스 리액션, 요거는 역반응이라고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정반응, 그리고 거꾸로 일어나는 거, 이거는 역반응이라고 해줘. 그래서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요런 거를 가역반응이야 라는 표현을 써요. 알겠죠? 가역반응.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반응만 다루는 게 아니라 역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같이 다루는 거구나. 알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요 가역반응은요, 사실은 대부분의 화학 반응들, 요것들은 다 가역반응이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가역반응 종류를 외울 필요는 없어. 왜? 너무 많으니까. 알겠지? 이걸 외우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뭐를 외울 거냐면 비가역 반응을 외울 거예요. 비가역 반응. 자, 비가역 반응은 역반응이 안 일어나. 이것보다는 역반응이 일어나긴 하는데 너무 드물게 일어나. 또는 역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 이런 건 다 비가역 반응이야. 알겠죠? 그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 여러분 첫 번째 뭐가 들어가냐면 연소. 이게 비가역 반응이에요. 봐봐 얘들아. 자, 내가 메테인을 완전 연소시켜주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역반응은 일어나기 힘들어. 근데 딱 봐도 그럴 것 같지 않아? 그지? 이산화탄소랑 물이 다시 산소랑 메테인으로 돌아간다? 딱 봐도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역반응이 잘 일어나면 사실 도시가스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가스비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두 번째 봐 여러분. 자, 두 번째는 금속의 산화. 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금속의 산화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 금속 마그네슘과 묽은 염산을 반응시켰더니 MgCl2가 만들어지고 H2 수소기체가 나오더라. 금속과 산이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질 때? 기체가 만들어질 때. 이것도 역반응이 일어나기가 힘들다. 알겠죠?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 그리고 세 번째 우리 4단원에서 배우는 거 있잖아요. 중화 반응.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해. 그래서 뭐를 만들어 주냐면 하나는 물을 만들어 주고 또 하나는 NaCl을 만들어 주더라. 이것도 역반응이 일어나기가 힘들어. 괜찮죠? 자,
하나만 더 하자. 자, 네 번째. 앙금 생성 반응. 여러분, 앙금 기억나시나요? 물에 잘 녹지 않는 염을 앙금이라고 하죠. AgNO3 질산은과 NaCl 요걸 반응시켜주면 AgCl 흰색 앙금이 만들어지고 NaNO3 이렇게 나오더라. 여기서 여러분 AgCl 요거 앙금이 만들어지는 거는 빨리빨리 일어나지만 앙금이 풀어지는 거 잘 안 일어나. 요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의 종류예요. 괜찮죠? 요거는 기억해놔. 됐지? 이번에 여러분 이제 가역 반응 종류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했던 반응인식 질소기체랑 수소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를 만들어 주는데 이 암모니아가 다시 분해가 돼요. 그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를 다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알겠죠? 이런 것도 있고 많죠 뭐. 여러분 자 칠판 보겠습니다. 탄산 칼슘에다가 이산화탄소가 녹은 빗물이 흘러 들어가면 이게 뭐랑 똑같냐면 석회암지대에 이산화탄소가 녹은 빗물이 들어간다. 이 석회암에 구멍이 뚫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석회 동굴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여러분 요거 전반응은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는 과정. 요거를 반응식으로 나타내 본 거고, 요거 역반응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종유석, 석순. 요 종유석이나 석순 기억나? 아직 넘기지 마. 종유석이 뭔지 기억나? 그 석회동굴 천장에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는 걸 종유석이라고 하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건 석순이라고 하잖아. 둘이 만나서 돌 기둥을 만들면 그거를 석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 됐지, 그치? 자, 그 다음 여러분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가 있다. 염화 코발트에다가 물을 넣어주면 요게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줘. 물이 6개라 육수야, 육수. 알겠지, 그치? 봐, 여러분, 이게 원래 염화 코발트 있죠? 얘는 색깔이, 요거는 푸른색을 띱니다. 얘가 물과 만나면 색이 빨갛게 변해.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해. 근데 물이 다시 증발해서 날아가잖아? 그럼 다시 푸른색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런 건 쉽게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지. 물 묻으면 빨갛게 변했다가 물이 사라지면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가니까. 됐지, 그치? 다시 다른 것들은 역반응을 눈으로 보는 게 쉽지가 않잖아. 이런 건 눈으로 확인하기 좀 편하겠다. 괜찮죠? 많아. 여러분 그랬잖아. 이거 종류 외울 필요가 없다고 너무 많거든. 자, 여러분 NO2 요거는 이산화질소. 얘는 색깔이 젓갈색을 띄어요. 얘가 N2O4 사산화이질소 이렇게 바뀌기도 해. 알겠지, 그치? 자, 여러분 요거 한 가지만 해볼게요. NO2 몇 몰이 NO2 2몰이 N2O4 1몰로 바뀌는 거야. 내가 처음에 NO2를 넣어놨다면 분명히 몰수는 뭐 할 거야? 반응이 진행이 되면 분명히 감소하기는 할 거야. 맞지, 그치? 계수비 의미는 알잖아. 두 개가 한 개로 사라지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우리가 자, 가역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역반응이 뭐한 거? 가능한 걸 가역반응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게 뭘까? 자, 일단 여러분 동적 평형은 첫 번째 조건이 가역반응이야. 그래서 가역반응 얘기를 한 거야. 동적 평형에 도달하려면 무조건 뭐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가역반응만 동적 평형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비가역 반응은 동적 평형에 도달할 수가 없다. 알겠지? 그럼 봐. 쌤 도대체 동적 평형이 뭡니까? 여러분, 동적 평형이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거. 이게 동적 평형이야. 반응을 멈춘 게 아니야. 반응을 계속 하고 있어. 근데 정반응이 일어나는 속도와 역반응이 일어나는 속도가 같아서 마치 반응을 멈춘 것처럼 보이는 상태. 알겠죠? 그게 동적 평형이야. 동적, 다이나믹, 평형, 에퀄리브리엄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알겠죠?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끊임없이 변화하는 평형이다. 다이나믹한 평형이란 말이야.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반응을 멈춘 게 아니야. 괜찮죠, 여러분? 그리고 이 동적 평형에서는요, 세 번째, 물질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정반응 일어나는 속도랑 역반응 일어나는 속도가 똑같으니까 반응물은 반응물대로 양이 일정할 거고 생성물은 생성물대로 양이 일정할 거라는 거죠. 무슨 말 하셨죠? 그 다음 여러분 네 번째 반드시 이거 꼭 기억해놔. 반드시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야 한다. 반드시 반응물도 있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무조건 있어야 돼. 생성물도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 동적 평형이라면. 예를 들면 자, 질소기체랑 수소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만들어 주는데 만약 여러분 이 반응이 평형에 도달해 있다면 질소, 수소, 암모니아가 무조건 다 들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양이 적더라도 조금씩은 무조건 다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어느 하나라도 없는 건 동적 평형이 아니다. 됐지? 괜찮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거를 속도 그래프만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이 시간, Y축은 속도. 자, 일반적으로 정반응 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물의 농도가 조금씩 감소하다가 일정해지기 때문에 정반응 속도도 느려지다가 이렇게 일정해져 라고 봐주면 돼. 이게 정반응의 속도 변화. 알겠죠? 역반응 속도는 얘는 점점 빨라지다가 둘이 뭐해진단 말이야. 둘이 이렇게 같아져. 이렇게 속도가 뭐해졌을 때, 같아졌을 때를 우리는 뭐에 도달했다.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이제 동적 평형 예를 볼게요, 여러분. 딱 두 가지가 나와. 첫 번째는 상평형. 자, 여기서 말하는 상은 솔리드, 리퀴드, 가스 이거 얘기하는 거야. 고체, 액체, 기체. 알겠지? 그래서 상평형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의 상태가 공존하는 걸 상평형이라는 표현을 써. 고체, 액체가 공존한다든지 액체, 기체가 공존한다든지. 근데 우리가 화학원에서는 액체랑 기체가 공존하는 상평형 요것만 사실 거의 다룬다고 보면 돼. 여러분 이렇게 밀폐된 용기에 물이 이렇게 들어있어. 이거 물이야? 알겠죠? 그럼 초반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이렇게 증발이 이렇게 일어나요.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겠지? 이제 수증기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치? 근데 이 수증기들이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끊임없이 돌아다니니까 이 수증기가 다시 어디로 들어간다? 물 쪽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생긴다. 오케이? 그럼 봐봐 여러분.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거 이거를 증발이라고 불러주고요. 이거는 증발. 수증기가 물로 들어가는 거 요거를 응축이라고 해줘. 증발과 응축.
그럼 봐봐. 자, 이 증발 속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자, y축 속도입니다. 자, 이걸 잘 봐야 돼. 증발 속도는 안 변한다. 쌤, 저 물의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물의 양이랑 상관이 없어. 증발 속도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용매가 물로 일정하다면 요거는 온도의 영향만을 받아. 외부 압력하고도 상관이 없어. 알겠지? 그치? 요게 여러분 증발 속도야. 자, 여기다 적어줄게. 자, 증발 속도는 얘는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 속도도 빨라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증발 속도도 느려지고. 알겠지? 그치? 자, 여러분. 자, 이 증발 속도라고 하는 거는 물의 양, 즉 액체의 양과는 상관이 없다. 오케이? 물론 아예 없으면 안 되지. 있기만 하면 돼. 어? 아니, 물이 아예 없으면 안 되잖아. 증발 자체가 없으니까. 뭐만 양이죠? 물만 있다면 양이랑은 상관이 없고, 자, 누구와도 상관이 없냐면 외부 압력과도 상관이 없다. 얘는 오로지 온도만의 영향을 받는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응축 속도는 처음에는 0이었다가 점점 빨라져요. 점점 빨라지다가 이렇게 둘이 같아집니다. 그럼 그때가 바로 평형에 도달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지, 그치? 자, 이제 이걸 한번 물어본단 말이야. 문제에서는 여기가 T1, 여기 여러분 T2, 여기 T3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H2O 수증기로 존재하는 양은 과연 T1과 T2 중 언제가 더 많겠는가? 수증기는 언제가 더 많을까? T1과 T2 중에 T1은 아직 뭐가 더 우세하잖아. 증발이 더 우세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직 더 증발할 게 남았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증기 양은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더 많아. 됐지, 그치? 그리고 T2일 때랑 T3일 때 수증기 양은 서로 뭐에? 똑같아. 수증기의 몰수가 일단 뭐에 도달하고 나면, 동적 평형에 도달하고 나면 차이가 없어. 그죠? 물에서 수증기로 바뀌는 것만큼 수증기에서 뭐로 다시 물로 들어가니까 수증기 양이 늘어나질 않아. 근데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는 수증기의 몰수가 뭐한다? 증가한다. 괜찮지? 자, 바로 요번에는 H2O, 이번에는 리퀴드로 존재하는 거. 자, 액체로 존재하는 몰수, 요것도 한번 해보자. 그럼 물의 몰수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뭐 하겠다? 더 많겠다. 그죠? 그리고 T2일 때랑 T3일 때는 물의 몰수가 서로 뭐 할 거다? 같을 거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T1이건 T2건 T3건 수증기의 몰수와 물의 몰수를 합한 값은 동일하다.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어디 바깥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니까. 됐지? 요 그래프 요거 많이 물어보는. 맨날 문제가 다 이거야. 응? 알겠지? 다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 봐봐. 우리가 평형이야 라고 하는 거는, 평형이야 라고 하는 건, 자, 이거는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가 평형인 거지. 자, 여러분 여기 봐봐. 물의 몰수와 수증기의 몰수, 이게 같습니다. 이게 평형이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 오케이?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랑 같을 때가 평형인 거지. 액체 양과 기체 양이 같은 게 평형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냥 같다라는 것만 있으면 다 그냥 평형을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아니야. 속도가 같은 게 평형이지. 어?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같은 게 평형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됐지?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용해평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용해평형, 용해. 용해란 용질이 용매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걸 이런 걸 용해라고 하잖아. 어? 맞지, 그치? 뭐 물에다가 설탕을 넣었더니 설탕이 막 녹아 들어가. 어? 물에 소금을 넣었더니 소금이 녹아 들어가. 다 이런 게 용해지 뭐. 자, 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시고, 네, 이런 물에다가 설탕을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 응? 됐지? 각설탕을 한번 넣어본 거야. 그럼 초반에는 설탕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겠지.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설탕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으면 이 녹아 들어가 있던 설탕들이 다시 뭐로? 결정으로 석출이 돼 주겠지. 오케이? 그래서 녹아 들어가는 게 여러분 용해, 이런 건 용해. 다시 결정으로 석출되는 거, 이거는 석출,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야. 자, 얘도 마찬가지. 간단해. 그래프 모양이 또 비슷해. 여러분, x축은 시간, y축은 여기는 속도. 자, 얘도 용의 속도가 안 변해. 용의 속도가 일정해. 쌤, 고체 양이 점점 작아지는데 그래도 안 변해요? 안 변해. 아까 마치 우리 물의 양이 줄어도, 그죠? 온도만 일정하면 증발 속도가 안 변하는 것처럼 용의 속도도 안 변해. 얘도 일정한 거야. 알겠죠? 석출 속도는 0이었다가 점점 빨라져. 그러다 둘이 뭐해져? 이렇게 둘이 또 같아져. 둘이 같아졌을 때가 동적 평형이다. 됐죠? 그죠? 요거는 여러분 석출 속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T1, 여기를 T2, 여기는 T3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설탕물의 몰농도를 비교해 보시오. 이렇게. 그러면 설탕물의 몰농도는 있잖아. T1일 때보다는 T2일 때가 뭐하니까 T2일 때 더 많이 녹아 들어가잖아요. 응? 놀라야 되겠다. 바로 그죠? T1일 때보다는 T2일 때가 더 많이 녹아 들어가니까 설탕물의 몰농도는 T2일 때가 더 크고 T2일 때랑 T3일 때 몰농도는 서로 뭐하다? 같다. 괜찮죠? 오케이? 됐지? 만약에 여기서 이미 평형에 도달했는데 고체 설탕을 더 넣어줬다? 더 녹아 들어가질 않아. 설탕을 더 넣어줘도 몰농도는 변하지 않아. 어? 알겠지, 그치? 이미 녹을 만큼 녹았으니까. 된 거죠? 오케이. 개념 이게 다야. 별거 없지. 그죠? 되게 조금이죠. 자, 여러분. 이 페이지에 79번 잠깐 보시죠. 자, 젓갈색 N2로부터 무색의 N2O4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플라스크 N2를 넣고 마개로 막아 놓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기체색이 점점 옅어졌다. 그러니까 젓갈색에서 무색으로 바뀌니까. 그죠? 자, T초 이후에는 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해졌다. 이게 뭐에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평형. 그지? 동체평에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자, 반응 시작 후 T초까지는 전체 기체 분자수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 그죠? 계수비가 2대1 이렇게 들어가니까 초반에는 무조건 분자수가 줄어야죠. 자, T초 이후에는 N2O4의 분자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T초 이후에는 정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야. 정반응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반응은 하되 전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 서로 뭐한 거? 같은 거. 됐지, 그치? 오케이. 자, 요번에는 여러분 80번 볼게요. 자, 밀폐된 용기 안에 액체 상태의 물을 넣고 시간에 따른 물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나타내 줘 봤어. 여러분, 여기 보시죠. 증발 속도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그쵸? 응축 속도는 뭐한다? 점점 빨라진다. 점점 빨라지다가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랑 뭐 해졌네? 같아졌잖아요. 그러니까 ET일 때는 평형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4T일 때도 응축 속도는 얼마가 돼주겠다? 여기도 A가 돼주겠다. 괜찮죠? 자, 기억에 물의 상변화는 가역 반응, 네, 가역 반응이 돼야지만 동적 평형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물로 존재하는 몰수는 시간이 t일 때랑 2t일 때랑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t일 때는 아직 평형 도달 전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물은 언제가 더 많다? t일 때가 더 많다. 액체 상태 물은 점점 줄 테니까 x는 2a가 아니라 a다. 이렇게 됐죠? x는 a다. 자, 이거는 81번. 자, 밀폐된 진공 용기 안에 HX를 넣고 시간에 따른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 그리고 HX분의 기체 X의 몰수비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죠. C가 1보다 뭐하다? 크다. 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물질의 몰수가 같은 게 평형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C가 1보다 크다는 건 이거 물질의 양변화가 있네. 그렇잖아, 그치? 바늘무가 생성물에 있는 물질의 몰수가 변했으니까 C가 1보다 커졌겠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얘는 아직 뭐에 도달하지 않았다?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B는 1보다 뭐 할 겁니다? 작을 겁니다. 괜찮나요? 자, 다음 당연히 A도 여러분 1보다 당연히 작을 겁니다. 자, A는 1보다 작고 B는 1이 아니고 시간이 t2일 때 hx랑 기체 x 동적 평형 아니야. 물질의 양이 같은 게 동적 평형이 아니라 속도가 같은 게 동적 평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설탕 용액 속출 요거만 하면 끝나는데. 자, 볼게요. 25도씨의 물이 담긴 비코에 충분한 양의 설탕을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줍니다. 자, 시간에 따른 비커 속 고체 설탕량을 관찰하고 설탕 수용의 몰농도를 한번 측정해 봤어요. 자, 여기 보시죠. 4T일 때 설탕 수용액은 평형에 도달한다. 그러면 얘가 지금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8T일 때도 몰농도는 그대로 A가 돼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쵸? 자, 보겠습니다. T일 때 설탕의 속출 속도는 0이다? 아니야. 왜냐면 이미 뭐 한 게 있으니까, 이미 녹아 들어간 게 있으니까 속출되는 것도 있어. 자, 4T일 때 설탕의 용해 속도는 속출 속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4T일 때 평형이 됩니다. 그 용해 속도랑 속출 속도가 서로 뭐 해야지? 같아야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자,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4T일 때랑 8T일 때랑 서로 뭐 할 겁니다? 같을 겁니다. 됐죠? 오케이? 이제 뒤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거기 마더톤 문제가 27개인가? 거기 있던데. 그걸 다 풀어보고 갈까? 따로 또 하려면 좀 그렇잖아. 금방 풀어. 한 30분이면 풀걸? 왼쪽. 왜? 풀어보고 가. 개념은 이것만 하면 돼. 이거만 하면 다 한 거야. 거기.
pH랑 pH도 내용이 많다기보다는 문제가 좀 많지. 문제가. 그래서 이제 pH를 사전원 자료를 이럴 줄 알았으면 거기까지 할 걸. 다들 동적평형만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를 안 집어넣는데. 대도권은 설마 안 들어가겠지 갑자기? 물의 자동 이온화가? 그지? 그지? 근데 동적평이 너무 조금이라 그 조금을 굳이 할 게 의미도 없긴 해. 그 조금을 뭐하러 이렇게 하시려고. 그죠? 분자 모형이랑 극성 무극성까지 있죠. 근데 그거 금방 끝나. 극성 무극성. 자, 여러분 아레니우스 저 정이랑 물의 자동이랑 pH 따로 또 시간 내서 또 오게 또 뭐 하니까 일단 개념만 한번 정리를 해줄게. 문제는 다음에 주더라도. 알겠지? 한번 들어놔봐. 혹시 모르니까. 이거 그렇게 오래 안 걸려, 얘들아.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이러다 또 괜히 또 들어간다고 하면, 그치? 자, 여기 보시죠. 자, 산, 염기, 정의가 있어. 여러분, 어렸을 때 배웠던 정의 중에 뭐가 있냐면, 아레니우스 정의라고 하는 게 있어, 아레니우스. 이 정의라는 걸 모르고 그냥 우리가 쓴 거죠. 그 아레니우스 정의란 산이란 수용액에서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놓는 애들이 산이다. 알겠죠? 근데 여기다가 and 산성을 떠야 돼. 쌤 산성이 뭡니까? 쉽게 하면 신맛이 나야 돼. 그러니까 산의 성질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H만 준다고 아레니우스 산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산의 성질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들어가냐면 HCl, HNO3 뭐 이런 애 있잖아. H2SO4, CH3COH 이런 애들은 다 아레니우스 산이 될 수 있는 애들. 물에 녹였을 때 H 플러스도 떨어져 나오고 실제로 산의 성질도 띄고. 알겠죠? 자, 아레니우스 염기. 아레니우스 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용액에서 OH-를 내놓는 애들이 아레니우스 염기. 그리고 실제로 뭐도 떼야 되냐면 실제로 염기성도 떼야 돼.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만족하는 게 아레니우스 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NaOH, KOH, 그리고 CaOH2 이런 것들은 다 아레니우스 염기. 이렇게 되죠. 괜찮죠? 쌤 제가 알고 있는 거랑 같은 것 같아요. 맞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의가 이거야. 아레니우스 정의. 근데 이 정의가 한계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암모니아를 물에다가 넣었더니 NH4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OH 마이너스가 나와. 실제로 암모니아가 염기의 성질을 띠는 건 맞아. 그런데 암모니아를 염기의 성질은 같지만 암모니아를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 왜요? OH가 없어. 여기 OH 나왔는데 이거는 물에서 나온 거지 암모니아에서 나온 OH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레니우스 염기는 자기가 갖고 있던 OH-를 내놔야 되는 거야. 근데 NH3 자체 O가 없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죠, 그죠? 쌤 그러면 물은 얘는 아레니우스 염기가 되는 겁니까? 자,
물.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기도 이거. 얘도 아레니우스 염기가 아니야. 어? 그래서 물에서 OH가 나왔잖아요. 근데 물은 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염기성이 아니거든요. 물은 중성이잖아요. 이해하지, 그치? 그럼 봐봐. 뭐 물은 그렇다고 쳐. 물은 뭐 어차피 염기성이 아니니까. 근데 암모니아는 사실 염기성을 띠고 있는 물질인데 염기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 않아? 그치? 그래서 뭔가 좀 더 확장된 의미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준 게 새로운 정의가 있어. 알겠지, 그치? 이제 그 정의가 뭐냐면 브랜스드 로리라고 하는 정의가 있어요. 두 번째 정의는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브랜스드 로리. 자, 여러분 산이란 양성자, 여기서 말하는 양성자는 H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성자를 주는 게 산이다. 이건 액성이랑 상관이 없어. 산성 아니어도 돼. 알겠지? 중성이어도 괜찮아. H 플러스 주기만 하면 산이야. 자, 염기란 양성자 H 플러스를 받는 애들이 염기 이렇게 들어가요. 오케이? 그럼 자, 여러분, 여러분 피곤하긴 피곤하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NH4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정반응이 일어날 때 NH3가 뭘 하나 받았어. H 플러스 하나 늘었지. H를 하나 받았어. 그러니까 얘는 뭐로 된 거야? 암모니아는 브랜스드 롤이 염기야. 물이 뭘 줬어? 얘랑 비교를 해봐. H 플러스 하나 줄었지. H를 하나 줬으니까 H가 줄어든 거 아니야. 그쵸? 얘는 그러니까 브랜스드 롤이 산이야. 이렇게 쓰면 이해하셨죠? 오케이?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HCl을 물에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Cl 마이너스 하나랑 HCl O 플러스가 만들어지더라. 정반응이 일어날 때 HCl이 H를 하나 내놨잖아. 그러니까 HCl은 산, 물은 H를 하나 받아왔지. 여기서는 염기 이렇게 돼. 오케이? 쌤, 근데 보니까요. 물이 어떨 땐 산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땐 염기가 되기도 하네요. 그쵸? 위에선 산이 되고 아래선 염기가 되니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런 거를 양쪽성 물질이라고 불러요. 산이 될 수도 있고 염기도 될 수 있는 애들. 그래서 양쪽성 물질의 대규한 조건이 있습니다. H 수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비공유 전자쌍 요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있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기본 조건이 저거야. 왜 H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야 H를 줄 수가 있거든.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H 플러스를 받을 수가 있어. 무슨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양쪽성 물질이 될 수 있는 애들이 물, 다음 HS 마이너스, HCO3 마이너스, HSO4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다 양쪽성 물질이 될 수 있는 애들이야. 수소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애들.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참고인데 안 나올 것 같긴 하긴 한데 쌤들이 또 가끔 언급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짝산 짝염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짝산 짝염기 원래 이거는 화투에서 써먹는 건데 화원에서 사실 써먹을 게 사실은 없긴 해. 여러분 HCl이 짝산이면 HCl의 짝염기는 Cl-다.
되게 간단해요. 자, H3O 플러스가 짝선이면 짝염기는 H2다. 자, 여러분. HNO3가 짝선이면 짝염기는 NO3 마이너스다. 눈치채셨나요? 짝선은 짝염기보다 정확하게 H가 하나 더 많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물이 짝선이다. 그럼 짝염기는 OH 마이너스가 됩니다. 오케이? 짝선은 짝염기보다 H 플러스가 하나 더 많은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별거 없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자동이온화. 자, 물의 자동이온화가 뭐냐면 원래 순수한 물은 원래 이온으로 잘 안 찢어져 원래. 그죠? 근데 아주 조금 극히 일부. 자, 극히 일부가 이온화가 되는데 하나는 H3O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OH 마이너스가 만들어. 그러니까 물 하나가 H 플러스 하나 준 거지. 맞지, 그지? 그 얘랑 얘는 1대1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응? 오케이? 자, 그 다음 봐, 여러분. 우리가 물의 이온화 상수, 물의 이온화 상수 또는 이온고상수라고 불러주는 게 있거든? 이거를 상수라서 K, 물이라서 이렇게 W를 하나 붙여줘. 무엇? 자, 이건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H3O 플러스 수소 이온의 몰농도에다가 자,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를 곱한 거. 이게 물의 이온화 상수. 이렇게 들어가. 알겠죠? 자, 여러분 이게 온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 물의 이온화 상수, 이온곱 상수는 요거는 온도만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그러면 온도가 안 바뀌면 안 바뀐다는 얘기야. 맞지, 그지? 그래서 봐봐. 우리가 25도씨에서는 순수한 물에서 수소 이온의 농도가 얼마가 돼주냐면 10에 마이너스 7승이 돼요.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의 농도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 요것도 10에 마이너스 7승이 돼요. 응? 그래서 물의 이온화 상수는 요거 둘이 곱해주니까 얘는 10에 몇 승? 마이너스 14승. 이렇게 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 pH 들어봤죠? pH. pH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는 거야. 어디에다가? 수소이온 농도에다가 미치 10인 상용 로그예요. 그에는 pH가 얼마가 돼? 요거는 7. pH도 얼마? 7. 그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맨날 그런 거 배우잖아? 중성은 pH가 7이야 라고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pH가 7이면 어쨌든 수소이온이 있는 건데 왜 자꾸 중성이라고 하는 걸까? 그죠?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몇 대 몇으로 존재하니까 1대 1로 존재하니까 pH 7이 중성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해하셨죠? 만약 여러분 수소이온 농도가 수산화 이온 농도가 더 크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여기 보시죠. 0.1 몰농도의 묽은 염산 수용액이 있습니다. 자, 온도는 계속 25도씨예요. 자, 얘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얼마가 되주냐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HCl의 몰농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쟤는 강산이라서 100% 이온화가 되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수소이온의 농도도 0.1 몰농도가 되는 거고 염화이온의 몰농도도 0.1 몰농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얘는 그러면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얼마가 되느냐? 10에 마이너스 13승이 돼요. 왜? 둘이 곱해서 뭐가 돼야 되거든요? 10에 마이너스 14승.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물질이건 할 거 없이 수소 이온 농도와 수산화 이온 농도의 곱은 항상 10에 마이너스 14승이 돼준다. 괜찮아. 어? 자, 하나 더 해볼게. 이번에는 0.01 몰농도의 NaOH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OH 마이너스 수산화 윤의 농도는 10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돼요. 응? 그러면 여기에 H3O 플러스 있잖아. 수소 이온의 농도는 10에 몇 승? 마이너스 12승. 둘이 곱해서 10에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되니까. 괜찮죠? 오케이? 봐. 그럼 얘는 여러분 pH가 1이에요. 요거 pOH는 13. 자, 얘는 pOH가 2. 얘는 pH가 12. 이렇게. 쌤, 근데 산도 그렇고 염기도 그렇고 pH랑 pH를 더해주니까 14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온도가 25도씨라면 이온화 상수가 항상 10에 마이너스 14승이 되기 때문에 pH랑 pH 합은 항상 14를 만족해요. 알겠죠? 그죠? 괜찮지? 이거 계산하는 게 좀 은근히 좀 나오는데 지수 계산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봐봐 여러분. 일단 희석하는 거랑 관련된 거 좀 한번 해보자. 만약에 0.1 몰농도 HCl 얘가 10ml가 있었어요. 이거를 여러분 물을 좀 많이 넣었네요. 그래서 얘를 HCl 부피를 얼마로 1000ml로 물 켜봤대요. 오케이? 여기서는 살짝 우리 1단원 했었던 몰농도 개념에 살짝 들어가. 물을 더 집어넣어도 누구는 변하지 않는다. HCl의 총 몰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죠? 자, 여러분 이거 우리 한 미리몰로 하자. 0.1 곱하기 10이 얼마예요? 1. 그지? 그럼 농도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 여러분? 여기서의 농도는 0.001 몰농도 이렇게 들어가죠. 괜찮나요? 그래서 자, 여기는 수소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었는데 여기는 수소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는 거야. pH가 얼마에서 pH가 1에서 pH가 얼마로 바뀌지? 3으로 바뀌어. 농도가 묽어질수록 pH는 커지는 거야. 괜찮죠? 그죠? 자, pH 잘 봐, 여러분. pH는 여기는 얼마가 돼요? 13. 여기 pH는 얼마가 되죠, 여러분? 여기는 11 이렇게 되는 거야. 합해서 14가 돼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잘못 푸는 애들을 알려줄게. 자, 봐봐, 여러분. 학생들이 여기 수소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 아, 수산화유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3승이야. 응? 근데 부피가 100배가 됐어. 농도는 100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수산화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5승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잘못된 방법. 알겠죠? 왜 잘못된 건지 알겠어? 쌤 100배 희석된 거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산을 희석한 거지 염기를 희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점을 기준을 산에다가 맞춰야지 OH에 맞추는 게 아니라고. 그냥 OH는 뭐 하기만 하면 돼? 그냥 따라가는 거지 얘가 주도할 수는 없어. 이 용액은 산성 용액이니까
산을 물키는 거지 염기를 물키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빨리 한다고 저렇게 하다 틀린 애들이 되게 많아. 왜냐면 문제를 pH를 안 물어보고 얘를 이만큼 물켰을 때 pH가 얼마야? 질문이 얘를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OH 농도 구해버리고 얘를 물키는 애들이 가끔 나와. 문제를 풀 때. 그리고 문제가 이상하다고 안 풀린다고 자꾸 그런다고. 염기를 물켜서 안 풀리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시죠?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표현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수소이온 농도분의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있는데 요게 10의 마이너스 2승이야. 그러면 곱해서는 10의 마이너스 14승. 추워, 그지? 좀 세게 놓긴 했어. 바로 요게 곱해서는 10의 마이너스 14승, 나눠서는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얘가 암산이 되면 좋긴 한데 10의 마이너스 8승,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돼야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지, 그치? 근데 이게 이런 거는 조금 암산하면 되긴 하는데 암산이 잘 안 되는 수치들이 있어. 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되긴 하겠지만 지수가 이렇게 홀수로 나오면 잘 안 보여. 응? 그래서 빨리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럴 땐 얘들아 위아래에다가 OH-를 곱해줘. 응? 알겠지?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랑 수산화 이온 농도 곱한 값 요게 얼마잖아요. 요게 10의 마이너스 14승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분자에 해당하는 수산화 이온 농도의 제곱은 10의 몇 승이 됩니다? 마이너스 17승. 이렇게. 그러면 분자에 해당하는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요. 10의 마이너스 8.5승이 됩니다. 이렇게. 괜찮죠? 이러면 좀 편하지. 그럼 얘가 10의 마이너스 8.5승이야. 둘이 곱해서 뭐가 되어야 되니까 10의 아니 14승이 되어야 되니까 얘는 10의 몇 승? 아니면 나눠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생각해도 되고 마이너스 5.5승. 우선 아시겠죠? 그래야 둘이 나눴을 때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지. 그 얘는 pH가 얼마가 된다? 5.5. pH 5.5, 8.5 이런 것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알아놔.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이게 바로바로 보이는데 잘 안 보일 땐 저걸 써먹는 게 좋지. 무슨 알겠지, 그치? 괜찮죠? 근데 여기에다가 약간 미지수가 들어간 응용 문제 같은 것들도 좀 나와. pH, pH 문제가. 그래서 이것도 미리 풀어보는 게 좋아. pH, pH 시험 포인트 들어가는 사람들. 이거 생각보다 그 수학 지수 로그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쉽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더라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미리 한번 풀어봐. 또 시험에 임박해서 또 갑자기 어려워지면 그러잖아, 그지? 그때 가서 당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음. 됐지?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빨리 몇 개만 풀어볼까? 이거 한번 봐봐, 그냥 여러분. 요거 3번. 가나다 중 물이 브랜세들 롤이 염기로 작용하는 걸 찾아봐. 염기로 작용하려면 H 플러스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H 플러스를 받는 걸 찾는 거야. 자, 가에서는 H 플러스 받았다, 그지? 그러니까 맞는 거. 나에서는 H 플러스를 줬으니까 얘는 산으로 작용하고, 자, 다에서도 여러분 얘가 뭘 줬네? H를 줬지, 받은 게 아니라. 그래 안 그래, 그죠? 얘는 뭐로 작용했다, 여러분? 다에서도 산으로 작용했다. 그러니까 염기로 작용한 건 한 가지밖에 없다. 괜찮죠? 오케이.
pH, pH 문제 하나만 풀어봤으면 좋겠다. 그지? 자, 여러분. 요런 게 이제 조금 그나마 아주 어려운 편은 아니고 조금 이제 나뉘어 있는 편인데 자, 여기 봐봐요. 어디였어? 어? 어디로 사줬대?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 가에서 수소이온 농도분의 수산화율의 농도가 10에 12승이야. 짝수는 암산할 만하긴 한데. 그죠? 어? 보이지 않아? 얼마면 되겠어?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13승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10의 11승이 나오겠지, 그치? 저기 안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다 뭐를 곱하고 10의 마이너스 14승을 곱하고 루트를 씌워. 그럼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남으니까 그치? 그럼 루트 씌우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바로 나오겠다. 괜찮죠?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됩니다? A는 0.1이에요. 얘는 10분의 A니까 이거는 0.01이에요. 이렇게. A는 0.2가 아니라 0.1. 가의 pH는 얼마가 돼주냐면 13. 그죠? pH가 1이니까 pH는 13. 나의 pH는 얼마? 2. 그죠? 6.5니까 6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고 나에다가 물을 넣어서 100ml로 만든 HCl이라면 얘는 농도가 0.01에서 0.001 이렇게 바뀌겠죠. 부피가 10배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여러분 수소윤의 농도와 염화이온 농도는 같은 거예요. 분자가 10의 마이너스 3승. 분모는 10의 마이너스 11승. 이렇게 그치? 그럼 계산해주면 얼마가 남습니다? 10의 8승. 이렇게 돼줘야지. 그래서 10의 10승이 아니라 10의 8승이야. 이렇게. 이해하셨죠? 괜찮지? 오케이. 좋았어. 이거 문제 좀만 기다렸다가 이거 pH, pH 문제까지만 받아서 가자. 이거 오늘 복사해 줄게. 어? 알겠지? 오케이. 일단 개념 설명 여기까지.